다음은 초청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사랑 이완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최근 이완용 사무총장님은 국내외로 바쁘게 다니시면서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아직도 조선 총독부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강단 사학계를 바로잡는 천병 역할을 하시고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전 국민들이 역사 광복군으로 늘 깨어서 우리의 소중한 역사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각성을 시키는 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공정의 실체와 가야 역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완용 대한사랑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성까지 오늘 와봤네요. 아침에 오면서 안개가 10시, 11시가 돼도 안 그치길래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이게 몰랐는데 와서 이쪽에 여쭤보니까 아마 미세먼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이름도 야 이쪽 동네는 진짜 너무 막강한 동네다. 보니까 뭐 강홍서고 초등학교부터 이름이 무극초등학교, 무극부 전부 다 무극을 다 붙여놨어요. 보면요. 이 뭐 무극, 태극, 환극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양 철학 공부하시고 보면 이렇게 강력한 동네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 주제는 동북공정 실체 그리고 가야 역사의 진실 부분인데 보면요. 이제 가야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야 역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김수로 왕 정도 알까? 나머지는 거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이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 요청을 해주신 건데 동북공정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도 아직까지 빨리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이 동북공정이라든지 가야 문제는 결국 우리 생업의 문제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놓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대단히 어려워질 거죠 보면요. 뭐 지금은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지만도 이 동북공정의 배경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지금 역사 침탈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국민들이 이 내용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계몽성 강의랄까요? 이걸 알리는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수십 번 하는데 말 그대로 한 번이면 끝나야 될 강의가 그 지역마다 너무너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있고 온라인이 많이 발전했다지만도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오늘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쪽 지역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요. 특히 문화 예술 관련된 분들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알고 또 교육 관련된 분들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오늘 내용이 오늘 강좌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쪽에서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나요? 저쪽에?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동북공정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까지 아마 이 지역에 음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이게? 빨간 지역요. 요리 충청도까지 쭉 내려왔는데 아마 잘 자세히 보면 들어갔을 것이고 아니면 약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얼마 전까지 동영상을 틀었던 내용이죠. 뭐냐면 삼국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조의 후손이 세운 말 그대로 위나라죠. 조조가 죽고 난 뒤에 위나라 생기잖아요. 보면요. 위나라의 영역이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이것을 계속 틀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국립박물관 관장이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과까지 사과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점검을 못했다는 그런 쪽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점검 못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관입니다.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CRS 보고서 사건이라든지 47억 동북아 역사지도 우리나라 뭐 역사단체 3개가 있는데 보면요.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우리나라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공정을 막으라고 1,0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준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동북공정을 막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더욱더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특히 그중에 47억 지도,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위나라 지도인데 거기는 어디까지 나냐?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이제 충청도까지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걸 쉽게 말하면 확인 안 해가지고 요짓을 했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리라도 위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지도 절대로 안 그리겠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생 불러놓고 야 그리봐라. 모르더라도 위나라가 중국 나라인지 모르더라도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 안 그리고 아마 밖에 다 그려놓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요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충청도까지 위나라 식민지였다 이거에 보면요, 중국 놈들 식민지 옛날 과거에 고대 중국의 식민지가 충청도까지라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걸 긁고 넘어지니까 사과까지 했는데 그 전에 터졌잖아요. 47억 지도에 또 그랬고 또 이번에 그랬고 또 언제 그릴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 또 그립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 뭐 행복하고 행복 뭐 이야기하면서 뭐냐, 아 국가 뭐 역사 몰라 배우냐고. 글로벌한데 글로벌하기 때문에 국가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스펙만 많이 쌓아가지고 내 실력만 많이 쌓아주면 어디 가더라도 나를 환영해 주겠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 정신 나간 놈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가보면 당장 뭐부터 해 보면요, 국가 차별 당하고 눈물 흘리 봐야 스펙이 뭐 글로벌이 어떻다는 그런 개소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역사가 지금 잘못 가르쳐 가지고 뭐 이게 자기 실력만 많으면 어때요? 민족도 국가도 필요 없고 전 세계에 가면 나를 찾아줄 줄 아는 걸.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동북공정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북공정이 뭔지도 선생님들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도 동북공정이 뭔지 몰라. 아,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 좀 이렇게 우리 자기들 역사로 넣었다. 요 수준 가장 초기 기본 동북공정도 아니죠. 그거는요. 그걸 그 정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역사를. 자기들이 내뱉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인 줄도 모르고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태반입니다. 이만조선 한사군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번지수를 못 찾으니까, 역사 선생님들이 번지수를 못 찾으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보면 가면 갈수록 국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역사가 아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동북공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북 삼성이 저 보면요, 중국에서 바라보면 요령성이라든지 길림성, 흑룡강, 자, 이쪽 지역의 역사를 자기들 문화권으로 끌어다니는 건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아시다시피 요령, 길림, 흑룡강은 예로부터 우리 고대 우리 문화 영역입니다. 역사 영역이죠. 저기에 살고 있는 종족은 조선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이 세계성에 있는 역사만 자기들 문화를 끌어당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역사가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게 다 발해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세계를 끌어당기면 우리나라 역사 전체가 어떻습니까? 중국사로 끌어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역사를 이제 자기들 역사로 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만리장성, 여기 있던 만리장성을 갑자기 요만큼 내리다가 지금은 요까지 내리죠. 공식적인 지도는, 중국의 공식적인 지도는 요까지 그립니다. 요즘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도배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고 만리장성 치면 어때요? 옛날의 만리장성요, 요거 다 없어집니다. 중국에서 다 인터넷에서 삭제 다 시킵니다. 어디가 만리장성이다? 한국에 북한까지 있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온라인에 그냥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는 젊은 중학교 고등학생 아들은 역사를 이런 걸 안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이게 문제입니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사 선생님들이 왜 만리장성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 이게 왜 거짓말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국사 선생님들도.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그 바탕 속에서 중국은 마음 놓고 만리장성을 꼬무줄처럼 늘려가지고 북한까지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그려버리고, 조금 더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이러면서 때 1대1로잖아. 1대1로. 1대1로라는 건 중요한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의 역사관으로서 다 도배가 된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보면요. 중국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를 했습니다. 역사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55개 소수민족이 한족 하나하고 55개 소수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만 주장했다가는 어때요? 옛날에는 중국은 전부 다 한족이 중국의 역사의 중심이다. 모든 걸 가르쳤는데 한족 우월주의를 가르쳤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동북공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한족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뭐다? 다민족을 끌어다니지 않으면 어때요? 중국은 어차피 해체됩니다. 해체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수정한 것이 뭐냐?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빼자 이거예요. 빼고 다민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중국은 원래부터 다민족이 만든 역사라고 이렇게 중국은 역사를 수정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다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역사에 자기들 말하는 한족 그리고 동이족 묘족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개 종족이 중화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중에 누가요? 동이족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 나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은 우리는 동이족입니까 하면 다 동이족이라고 생각하죠.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사는 우리나라가 동이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동이족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 제거 다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동이족을 요번에 중국 중화족으로 요번에 끌어당기는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산동성 지역을 전부 다 원래 자기들 중화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중심이 동인데 동이도 원래 중국의 중화족이다 라는 논리를 가져갔어요. 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논문을 써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동이족이 아니었다고 논문을 발표하고 역사책에서 고조선 지도에서 동이족의 영역을 싹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우천왕도 붉은아마 치우천왕도 중국의 조상으로 이번에 자연스럽게 역사 논리로서 가져갔습니다. 누가 동북공정을 다 만들어주느냐?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면 나쁜 놈들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나빠서 동북공정이 아니라 동북공정을 만들어주는 나쁜 놈이 누구냐?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동북공정을 중학교, 고등학교한테 가르쳤어요. 보면 학생들한테. 물론 그분들도 후에 스승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역사관이 중국은 한족도 포기하면서 다민족으로 다 전환해버리고 과거에 동이족이라든지 만족,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에 전부 다 오랑캐 벌거지들만 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 공자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춘추를 쓰면서 이걸 만들어버리잖아요. 공자 자신도 은족이면서 자기 뿌리가 은족, 동이족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정작 역사 춘추를 쓰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나라 중심의 동서남북에는 전부 다 뭐다? 오랑캐 벌거지들밖에 없다, 민족이. 그래가지고 붙인 게 요 용어잖아요. 그래가지고 2500년간 어떻습니까?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야만적으로 다 몰아붙였다가 이 중국이 이제 이걸 다 포기했다 이거예요. 공자가 춘추에서 세운 이관을 다 포기하고 오랑캐도 뭐다 아니다. 왜? 이거 따져버리면 55개 소수민족이 다 깨집니다. 다. 그죠? 누가 중국에 있을 거야. 열받아가 다 튀어나갈라지. 응?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이런 걸 없애면서 중화라는 이름의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동북 삼성, 이 조선족의 역사입니다. 조선족의 역사. 끝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한글이라든지 이걸 쓰는 종족이 우리나라였어요. 보면요. 티벳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1950년이죠. 티벳도 국가였습니다. 원래는 어떤 중국의 한나라 역사에 보면 한보다 강력한 것이 티벳이었잖아요. 한나라보다. 한무제 유철이 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강력한 나라가 티벳인데 그 티벳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면 흉노하고 다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티벳을 1950년인가 중국이 탱크 들고 밀고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그러면 뺏은 나라가 티벳이잖아요. 이렇게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를 쉽게 말하면 복속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역사 전쟁에 있어서 중국은 뭐냐면 이번에 동북 쪽의 이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끌어당기기 어떻습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 역사관부터 수정시키면서 주변 국가의 역사를 흡수하는데 가장 큰 이제 치명타를 입는 나라가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까지 살아있잖아요. 다른 중국의 다른 55개 소수민족은 나라 자체가 중국에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럼 저거는 뭐냐? 세대 지내면 어차피 다 동화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동화가 안 되는 게 왜? 남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내년 3월부터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데 두 번째가 뭘 나가느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선 쪽뿐만 아니라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를 내년 3월부터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중국으로 통일되는 작업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족이 살아남지 못하면 조선족은 영원히 이제 중국의 한족이라는 아니면 자기들만 중화족이라는 논리 속에서 이제 다 길러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계신 분들은 조선족 아니에요. 그냥 중국 사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은 다음 내년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제 이런 논리 잘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왜 동북공정하게 됐느냐, 특히 왜 이 동북 삼성을 노리느냐, 바로 남북한의 문제와 더불어 남북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동북 삼성의 역사를 흡수해 놓지 않으면 어때요? 앞으로 남북한에 뭐가 생기면 유사시 남북한에 전쟁이 붙든지 뭐가 사건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 선점권을 만들어 놓기 위한 방법이 동북공정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서서히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임나일본부입니다. 그것도 누가 만들어주느냐? 일본에서는 조용한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일본부를 없다고 하면서 임나일본부를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야 역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 문화가 있죠. 원래는 여기 이제 이게 만리장성이고 이쪽이 자기들 황하 문명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문화라고, 가장 오래된 문화고 최고의 문화를 했는데 황하 문화를 넘어서는 문화가 홍산 문화가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북방 문화, 흉노, 몽골이라 이쪽 문화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홍산 문화가 어떻습니까? 황하 문화하고는 완전히 비교 안 되는 문화다 보니까 중국이 이 문화, 홍산 문화를 이제 자기들 문화의 근원으로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홍산 문화를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해 줬습니다. EBS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쉽게 말하면 고조선 1호 박사가 뭐냐, 홍산은 원래 홍산 문화 그런 거 없다,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거 그거 우리 역사 아니다, 요렇게 다 주장해 주는 바람에 중국은 요번에 홍산을 자기들 역사로 끌어들이면서 요하가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이제 중국에서 역사를 그리 기술해 갑니다. 왜? 황하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화가 홍산 문화예요.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이 사람들 황하문 가보면 어때? 황하 양쯔강 가보면 앙소 문화 가보십시오. 문화의 흙에 사람 파묻어놓고 그냥 묻는 그 수준이죠. 홍산 문화는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뭡니까? 옷기를 다루면서 문화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 자기들 주장하는 뭐죠? 공자가 주장했던 예와 악의 시초, 예악의 문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황하 문화에서 안 나와요. 예악의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 홍산 문화, 우아량하고 동산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때요? 이걸 자기들 문화 돌려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공자의 유아 사상도 뿌리가 이제 바로 서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달아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화는 어때요? 홍산 문화는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든지 모든 문화하고 연결된 지역이죠. 여기 보십시오. 홍산 문화는 BC 7000년이기 때문에 약 9000년 전 문화부터 그 다음에 하가점 하청 BC 2000년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4000년. 그러면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홍산 문화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처럼 황국과 배달과 고조선이 다 연결된 문화가 뭐냐면 이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문화를 자기들 문화권으로 딱 지었다는 자체가 뭐에 보면요, 앞으로 어디까지 포함이 된다? 당연히 고조선은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중국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 홍산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돌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또 이제 계속 발굴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문화, 이 문화까지도 이제 중화 문화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홍산 문화 보십시오. 누워 있는 분들이 제사장이 뭡니까? 보면 부장품들이 다 옥이잖아요. 이런 게 전 세계에 어디 이런 역사 없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화 슈메르도 이런 문화 안 나옵니다. 이런 문화. 슈메르 문화 이전에 속된 말로 이런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가 동양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청묘단이라든지 옥을 가공했던 문화라든지 곰특뼈, 특히 이 문화는 웅족하고 관련된 문화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우리 역사의 비밀이 어떻습니까? 곰과 호랑이의 비밀이 이제 역사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결국 뭐냐? 이 홍산 문화는 웅족이 추측이 된 만든 문화다. 이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것을 우리의 역사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서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치우쳐나오고 전쟁을 했던 누굽니까? 보면 황제 헌원을 홍산 문화의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 홍산 문화는 누구의 문화다? 바로 황제 헌원의 문화라고 지금은 가르칩니다. 축제도 엄청난 축제를 지금 축제하는 모습 보이죠? 엄청난 축제를 하죠.
단군 조선 이전의 인물입니다. 치우천왕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도 인정 안 하는데 그 이전에 치우천왕 인정합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 악마라고 뭡니까? 중국 이상한 놈들 천지입니다. 보면 그 논문 쓴 놈들 보면. 자, 이런 사이에 중국은 자기들 역사 문화의 영역으로 역사가 증명되든 안 하든 어떻습니까? 역사 논리에서는 중국이 모든 것을 선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 황제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염제신농씨, 진주광씨 시조인 염제신농씨의 계열이잖아요. 이쪽 집안, 큰 집안에 한 집안이잖아요. 보면. 근데 한국에서 저런 역사 가르칩니까? 강씨들도 뭐 신동씨가 전설의 신동씨인 줄 알지. 똑바로 역사를 가르칩니까? 강씨 집안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보면요. 그런 사이에 이 역사는 참 말 그대로 강씨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별파가 떴으면 별파인 바로 황제는 헌헌의 역사로 홍산문화가 중국에서는 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기들 조상 3명을 3분을 놓는데 가운데는 황제헌은, 옆에는 진주광씨 시조, 염제신동씨, 저쪽에는 붉은 악마 치우천왕. 저 3분이 이제 중화 문화의 역사의 세 조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식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 속에서 뭐냐면 바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거 보면 영어로 보면 돼요. 이게 보면 이게 판단해봐요. 영어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파트 오브 차이나, 파트 오브 차이나라는데 이름 보시죠. 이게 중국의 일부였다. 저 말이 뭔 뜻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일부가 뭔 뜻입니까? 속국 식민지였다 이거에 보면요. 차마 우리나라 학자 이는 거 나오니까 돼. 번역을 안 하니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논문에 썼죠. 원래대로 뭐 신문에도 보면 돼요. 파트가 일부니까. 근데 역사에서 파트라는 건 뭐죠 보면요. 일부가 아니라 속국이란 뜻이에요. 식민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한 명도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비판한 우리나라 학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류 사학계 중에 아무도 지금까지도 이 발언에 대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뭐 교대, 뭐 어느 대학이고 역사 교수님들 한 분도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아무 없습니다. 왜 그 비판 못 할까요? 비판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양반 말이 맞아요. 시진핑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비판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는 당군 없다고 지금 배우잖아요. 국사책에.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 배웁니까? 중국이 이만이 들어가 철기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줘가지고 이만 조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한사군이 들어와가지고 낙랑군이 420년간 나오면서 거기서 역사, 문화, 예술이 다 발전했다고. 이렇게 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역사학계, 역사 스스로가 뭐해 보면요.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중국의 속국 맞아요. 지금 한국사 가르치는 대로 논리로 말한다면 한국은 고대 중국의 식민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무도 지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안까지 놓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중국에서 학술로서 어떻습니까? 주장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술로서 정립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동북 고대 방국 속국사라고 나오죠. 방국 속국사. 중국 동북 쪽에 어떻습니까? 동북 쪽에 고대의 방국과 속국 식민지죠. 속국사 연구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이런 역사 고죽국이라든지 모든 고려까지 다 해가 어떻습니까? 고구려 연결하는데 결국은 뭐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사라 이거입니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가 어떻습니까? 틀 자체가 전부 다 중국의 정사체제 안에 속국사로서 다 중국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사다. 앞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이제 가르쳐집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화문명 선전 공정, 바로 이제 전파 공정의 내용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들도 동북공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 학생들한테 말을 안 합니다. 모르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일 거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알아도 내용을 못하죠. 예. 이 이야기 들어봐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오늘 제 강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꼭지 돌아버리죠. 선생님 똑바로 하세요. 일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뭐 가르쳤냐고. 선생님이 이만조선 한사공 안 가르쳐줬냐고. 그 꼬라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선생님들이 뭔 말 하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이제 더욱더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전 세계 도배시키는 것밖에 없죠, 보면요. 그게 이제 도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역사 지도죠, 보면요. 그래서 황해도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도배를 대고 전 세계에 연나라까지 연나라 징계에 관련된 그 내용 가지고 어떻습니까? 연나라 지도가 또 북한까지 그대로 왔다고 또 연나라 지도까지 온 적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들어왔다고 그래가 전 세계 도배했고 한국에서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이제 북한 지역은 중국의 한나라 약 420년간 식민지 땅이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망한 뒤에 누구의 땅이요? 북한 지역은 위나라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떻습니까? 역사 지도가 충청도까지가 위나라 지도가 나오는 배경이 요거 때문입니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까 47억 지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가지고 경기도까지가 조조의 위나라라고 그린 지도입니다. 폐기된 건데 저걸 살리기라고 발부등 쳤죠.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 지도를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보면 제가 보면 저 지도 살린다는 자체가 정신 나간 놈들이면 어때요? 정신 나가니까 그 짓을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이 지도를 살리가 어쩔 건데 경기도 충청도까지 그냥 중국의 위나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하면서 뭘 하느냐? 아, 유사사 가는 사람들이 그 47억 지도를 편찬하는 걸 막았다고. 요렇게 언론에 장난을 칩니다. 그놈들이. 예, 참 이게 학자들도 아니고 하는 꼬라지 보면 정치 잡배들 하는 짓거리나 어떻습니까? 언론 가지고 국민들 속이는 그런 장난을 치고 있고 보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또 나중에 어디까지요? 진나라 식민지까지 되었다고. 요렇게가 전 세계 도배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 오늘 보신 이 내용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동북공정 지도는 마무리돼 가지고 쭉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제 자기들 문화를 돌리는 작업,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거, 검은고 뭐 판소리 전부 다 있죠 보면요, 뭐 퉁소 부는 거, 그네뛰기, 널뛰기, 장구, 실험, 김치, 추석 다 뭡니까 보면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됐습니다. 자, 한국은 아무 관심 없죠. 한국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 거 되는 줄 알겠죠. 중국은 외교전으로 갑니다. 외교로. 일본도 어떻습니까? 독도 자꾸 외교전으로 가잖아요. 외교 가서 저 국제재판소에 가보자고. 가보면 우리 집니다. 거기는 역사의 진실을 판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로베가 돈 많이 먹이면 그 독도도 일본 땅 되고 다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 자꾸 로비를 해가지고 외교 분쟁을 시키는 쪽으로 자꾸 전략을 삼잖아요. 보면요. 이것도 보시죠. 우리가 무슨 그냥 있으면 김치가 우리께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일이 나가다가는 김치 다음 세대에 뺏깁니다. 우리 한국 거 아니에요. 중국은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복, 김치 전부 다 옛날에 다 등재 끝났습니다. 왜? 이게 조선족이고 그 조선족이 뭐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이 논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문화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뺏깁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을 돼버리면 어때요? 우리 거 아니에요. 외교전이 이제 외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지켜줄 겁니까? 정부에서요? 학자들이 다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동북공정 당했는데 누가 지금 나서가 동북공정 누가 막으려고 어느 학자가 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데 뒤에서 국민들이랑 공격하고 이런 강의하면 유사사 학자들이 이런 강의하고 자빠졌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해감령까지 결혼식까지 다 이제 중국의 자기들 입장을 만들면 돼. 자기들 문화유산으로 다 가져간 겁니다. 보면 보이죠? 뭐 이제 노래 뭐 결혼식 문화 이런 거 다 이제 그죠 보면요. 다 넘어갔고 보면요. 농악 이런 건 아마 농악은 전 세계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마 등재됐을 겁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마 농악문은 아마 등록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농악 지금 촌에서 안 하죠. 다 없어지죠. 뭐 농사 나중에 추수할 때 뭐 기계 가지고 엎어버리고 옛날에는 요거라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 참 동네 막걸리 한잔 하면서 돌면서 이거라도 하니까 그 지역 특색의 농악이 계속 살아남았는데 누가 요즘 촌에서 누가 이거 합니까 보면 다 도시다 할아버지 할매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요 중국은 저걸 가지고 자기들 세계 문화유산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자, 논리가 이리 갑니다. 그래서 한국을 우리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미래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국 다 넘어갔고요.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교육의 힘이라는 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동북공정에서 완전히 100점 100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10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 모습인지 아시죠? 이거 서울의 바로 조선신사입니다. 조선신사. 이 산 자체가 어때요? 뭐 어떤 잘못 보면 돼. 북한의 단군 성진인 줄 알아 이거. 그죠? 이게 옛날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어떻습니까? 서울 남산에 만든 바로 신사입니다. 신사. 자, 저래가지고 저거 만들어 놓고 교육시키잖아요. 우리나라에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딱 바로 잡아먹자마자 11월 달에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다 거두리는 작업하잖아요. 단군이 살아있는 역사부터 무조건 다 없앱니다. 왜? 한국사에서 단군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역사가 먹히질 않아. 왜? 일본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일대 신무천왕 진무대노잖아요. 2600년 전부터 일본은 역사는 시작하고 한국은 조선은 언제부터 4300년 전에 단군이 나옵니다. 그 전에 또 있지만은 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때요?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역사관을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느냐? 단군을 제거한 역사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뭐부터 단군이 살아있는 모든 역사 그리고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역사 정신 그런 책이라든지 소설 다 압수시킵니다. 이게 그때 간보입니다. 발표된 간보. 이 책을 압수하라는 간보 나오고 조선총독부 간보입니다. 자, 이렇게 뜯고 보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접 해외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국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고 철저히 수색해 다 폐기시켜버렸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난도질 했는데 이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면요. 일본이 이런 적 한 적 없다고. 누가? 우리나라 그 학자놈들이 주장해요. 외국의 기자가 이걸 보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어떻습니까? 아, 반대를 이야기해요. 그 새끼들은. 일본이 20만 건 불태운 적은 없다. 그 유사사학자들 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지금 어떤 대학가의 교수가 돼가지고 국사책을 가르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놓게 동북공정 당한 거예요. 보면. 이런 양반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다 보고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국사를 다 특히 단군에 관련된 고대사 관련된 서적을 다 없앴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여기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젊은 저 석박사 놈들. 그래가지고 이게 민족 역사를 유사사학이라고 공격하는 그 몇 놈들이 있어요.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놈들이 주장합니다. 그건 전생에 제가 보면 외놈이에요. 보면 임진왜란때 와서 칼 맞아 죽었던지 그놈들이 안 태어났으면 저지를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전생이 완전 외놈이에요. 외놈. 이거는 일본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외놈은. 그때 외놈은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외놈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1920년 조선총독부의 국정교과서 최초의 국정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 책의 존재를 아무도 안 드러냈습니다. 몇 사람이 논문을 살짝 썼는데 절대로 이 책을 안 드러냈어요. 왜?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조선총독부가 우리에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1938년인가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만들고 나서 조선사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어린이들부터 가르쳤다 해요. 그 책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놈들은 왜 공개를 하질 않았느냐.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국사 편찬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역사 내세 일제시대 때 교과서를 검색하면 여기에 모든 전문이 다 번역까지 일본어 번역까지 한국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게 국정교과서를 가르쳤다는 말을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 후에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그런 개소리라고 자빠졌고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보시면 왜 개소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년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요거 줘보면 그때 자 일본인 교과서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예, 칠판 후에 뭐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라 했습니까? 황기 2600년 되어 있죠. 황기. 이 황기가 뭡니까 보면 바로 일본 천황 일대 천황 신무천황 진무대노가 2600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황기 2600년이야. 이걸 붙여놔 놓고 우리나라 어린이들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게 보면 대일항쟁기 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국사관을 몰라. 식민사관을 안다는데 식민사관이 한국사관인데 한국사관을 모르면
한국사관도 모르면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지. 응? 식민사학이 바탕이면 한국사관이잖아요. 일본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사를 만든 거잖아요 보면. 그 바탕이 한국사관, 조선 천황 중심의 역사관인데,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가르쳤고, 언제부터 자기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조선교육령이라 해가지고 심상수학 국사는 언제부터 가르쳤다? 192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쭉 4차 교육령까지 얻었습니까? 1944년 3월까지 조선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다 시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국사 내가지고 모든 바탕이 뭐예요?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친 역사교육의 모든 바탕은 심상수학 국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예요.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전책을. 자, 어떤 내용 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쭉 나오고 있고 보면요. 자, 이 내용의 큰 바탕은 요겁니다. 딴 거 없고 보면요. 너희 조선은 조선의 북부 역사는 이만조선 한사군으로서 친하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너희들 역사다. 이게 조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심상수학 국사의 첫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당군은 이 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군은 전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뭐다? 어린이들한테 지침을 내릴 때 교육 지침에 당군을 사실로 인정 안 하고 그걸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여기 나온 교육 매뉴얼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시대 때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 매뉴얼 따라서 1920년부터 조선의 어린이들한테는 당군이 뭐다? 전설이다.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역사책은요? 대한제국의 역사책, 국사책, 그 이전의 조선시대 모든 역사책 전부 다 당군이 사실로 기록 다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역사에서 적어되느냐? 1920년부터 심상수학 국사부터 뭐냐? 당군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당군을 없애버리죠. 자, 그러면서 뭐냐? 고조선은 원래 북한만이 지금 말한다면 북부,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 힘이 얼마만큼 왔는지 보여드릴까요? 1920년 강의 요령이에요. 강의 요령. 강의할 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 조선 사람들한테. 북부, 고조선은 한반도의 북부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쳐라. 이게 교육 지침이에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2020년 국사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남북간 색깔이 틀리고 위에 진한 색깔은 위에만 어때요? 고조선 영역이라고 우리나라 국사책 2020년 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안 지어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100년 동안. 교육부 전화해가지고 왜 아래 위 색깔이 틀리냐 물어보는데 교육부도 몰라. 어떤 놈이 중간에 사고를 쳤는지 누가 그런지 몰랐는데 전부 다 때 색깔 다 다르게 그래 앞뒤고. 그러면서 여기 글자 살짝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뭐냐? 짙은 색은 뭐냐? 짙은 색이 고조선 영역. 그럼 뭐냐? 이거 이만큼만 고조선이고 이만큼은 고조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다? 진국이 있었다. 요리 나옵니다. 근데 역사 원문 제가 다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진국은 원래 이만조선 때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만조선 여기 있으면 여기에 진국이 있습니까? 여기에? 남쪽에 진국이지. 이런 거짓말까지 쳐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 가르친 거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저것들이 역사학자인지. 응? 자, 이렇게 난도질 해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나라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그래서 북한은 당군의 자손이고 남쪽은 누구의 자손? 우리 조상 없어요. 남쪽은. 당군도 아니에요 보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는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교육 지침입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요 국사책을 배우는 아이들이 요걸 알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구티따 일할 거예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거 개 같은 역사를 누가 왜 가르치냐고. 이걸 역사로 배우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근데 아무도 어때요? 이 책의 존재를 지금 선생님들은 몰라. 국정교과서,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 있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살아서 2020년까지 살아서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은 당군이 사망강경이라도 해요. 보면 세 개의 조선이었다는 거, 진한, 번한, 많이 있었다는 거 다 찾아냈자 보면요. 정인보 선생까지 나서 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다 가짜다. 다 가짜라고. 한사군도 가짜고. 이런 이야기를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다 잡아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에서. 강보구의 이 양반들 역사 다 지워버리고 아까 봤던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 역사관 그걸 다시 어떻습니까? 실정사학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지가 약 76년입니다. 자, 안창호 선생은 동광지를 만들어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가 진실이라고 계속 이 잡지에 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 흥사단 소속인 분들 물어보면 안창호 선생이 동광지를 운영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 천지에. 그래서 뭐냐? 흥사단만 만들었대.
안창호 선생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독립운동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흥사단만 만들어가 뭐 했다고 요를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이분의 사상을 알려면 동광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동광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고조선, 당군, 그 이전의 역사 모든 게 다 나와 이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글을 쓰게끔 만드는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안창호 선생을 조명해 주지 않고 그냥 단체 만들어 흥사단 단체 만들어 독립운동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곡이에요. 이것도. 자, 1939년에 어떤 책이 나오냐? 자, 윤영구라는 양반이 자기 제자 서계수라는 제자하고 책을 씁니다. 윤영구는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게 이 양반은 누구냐? 조선사 편수의 소속이에요. 최남선, 이능화처럼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역사 조선사를 역사를 다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조선사를 써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조선 사람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최남선도 이능화도 다 참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짓을 해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나머지 어떤 일본 학자 모아놓고 장난치는 거라. 역사책을 쓰는데 누구를 없애요? 당군을 없애. 당군을 없애고 조선사를 쓰는 거예요. 신라부터 너희들은 신라부터 박익거스부터 출발했다. 이런 역사 논리가 일제시대에 나옵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거. 그때 항의한 사람이 최남선이죠. 왜 당군 제거하느냐고. 왜 황국자를 인자로 금소령이 개같은 놈이 조작하냐고. 망필이다. 천민의 망필이다 되잖아요. 그리 같은 놈이 말이야 어떻게 말이지 국자를 인자로 고치냐고. 금소령이를 그리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최남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제거돼요. 당군도 제거되고 한국도 한인으로 다 바뀝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물이 윤영구라는 양반인데 저 양반이 조선사 편수했을 때요. 조선사 쓰고 나서 열불통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와버리 내려와가지고 고향 땅에 와서 역사책을 다시 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냐? 조선 세가보라는 책을 1939년에 써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지고 당군을 제거했던 그 단체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열불이 터져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와서 쓴 책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당군 47대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칩니까? 당군이 없었다고? 당군이 자료가 없었다고? 문헌이 없었다고? 오늘 여러분 보신 거 어때요? 다 개소리죠. 왜? 조선시대 편수에 참여했던 학자가 어때요? 당군이 47분 알고 있잖아. 그래 자기 와서 아예 독단적으로 책을 써버리잖아요. 당군이 47분이 있었다고. 그런데 무슨 문헌 부족을 따지고 개소리하고 자빠지냐 말이야 우리나라 학자들. 그죠? 이런 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 띄워내니까 바로 이거 엄청나게 사람들 보더라고 보면 너무 충격받았다고. 왜? 저런 책 이름만 살짝 들었지 내용이 뭔지를 몰랐거든. 자,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분도 당군이 47분이라는 거 알았다. 이것만큼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어? 어디서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디 와서 당군 신화를 외치고 말이지 당군의 문헌이 부족했다는 건 개소리하고 자빠지냐 말이야. 그죠? 옛날 문헌 다 있었으니까 그만큼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죠?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때 뭐냐 당군을 제거하고 이제 가르친 거 보십시오. 기자는 전설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역사의 사적은 위만부터다. 그리고 위만 다음에 한사군이다. 한사군이 망한 뒤에 보면 어때?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한사군 망한 뒤에 바로 여기가 위나라 땅이 되고 진나라 땅이 된다. 이게 원래 교육 지침에 다 들어있어요. 1920년에. 근데 제가 이거 연구하다 보니 기가 찬 게 요게 동북공정으로 그대로 나와버렸더라고 이번에.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잡아놓은 거지 중국에서 그대로 동북공정 지도로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럼 뭐냐? 100년 동안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사는 조선 총독부 이 역사책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돼요. 중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도 위나라의 땅이었고 진나라의 땅이었고 한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그 지도를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낙난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평양에 낙난군이 있다는 거 다 배웠죠? 최근에 고고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3,000개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낙난군 유물은 없는 걸로 다 드러나고 낙난국으로 북한에서 발표했습니다. 논문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걸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북한의 정보를 왜 옛날에 그 알면 빨갱이네가 잡아갔잖아 안기부에. 그러니까 말도 못해. 알아도 말 못해. 왜? 그거 어디서 알았냐? 너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었지. 그래 옛날에 잡혀간 사람이 누군지 알죠? 윤내행 교수가 고조선 연구해가지고 고조선이 실제했다니까 당군이 실제했다니까 누가 잡아갔습니까? 안기부에서 잡아갔잖아요.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왜 역사학자를 잡아가? 그게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역사학의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윤내영 교수가 잘못했다면 학문으로 윤내영 교수의 학문을 비판해야지.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안기부를 살짝 전해가지고 저 양반이 북한에 지금 학문을 도배라는 거 뺏긴 거다. 잡아가라. 그래 잡혀갔어 윤내영 교수가. 그러니까 모 교수가 왔더래요. 서울대 모 교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윤내영 교수 그 안기부 잡히가 앉아 있는데 하는 말이 와서 당군 조선에 대해서 역사 영역이 만주고 쫙 나오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래. 그 학자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영토만 열보면 다냐? 그 어떤 개새끼인지 그 새끼가 누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윤내영 교수 앞에 와가지고 영토만 넓으면 당군 영토가 이제 만주를 넘어가니까 뭐냐 영토만 넓으면 다냐고. 그게 학자입니까? 그게 실정사학이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자기들 1930년에 책 이래가지고 낭낭군이 있다 했는데 처음 최근에 어디에요? 낭낭이 어디 나옵니까? 북경 쪽에서 계속 발굴됐잖아요. 미치 환장하는 거예요. 보면 복리도 나와버렸죠. 세키노 다다시 낭낭군 유물을 발굴했던 이 양반 일기책에 보면 뭐냐, 대부분 유물 어디서 사가? 북경의 유리창에서 다 사가. 골동품사가에서. 평양에 가면 넘치고 넘치는 게 한사군 유물인데 왜 미쳤다고 돈 들여가지고 북경 유리창까지 가요. 골동품 가게에서 한나라 낭낭 유물 왜 사가? 왜 사겠습니까? 그것도 평양하고 북경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진대. 옛날에 보면 그까지 가서 왜 사와? 왜 사왔겠습니까? 평양이 낭낭군이 없었기 때문에 사온 거 해보면 사와가지고 왜 보면 전부 다 발굴품이라고 주장한 거지. 보면 발굴품이라고. 자, 낭낭군 뭡니까? 낭낭 태수장도 전부 다 돈 주고 사들였어. 평양에서 발굴된 게 아니라 이 팔아먹은 놈은 어디서 가왔겠습니까? 복리를 북경에서 가왔겠지. 유리창에서. 왜? 그쪽 지역이 지금 낭낭 유물이 계속 나왔으니까. 요래가지고 다들 동난이가 돼요. 이게 거짓말이 다 드러납니다. 북경에 한인도라는 양반이 근처에 누워 있었는데 낭낭군 조선인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 낭낭군 조선인은 평양이 아니라 어디다? 북경 근처로 나온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뭐냐, 대전에 모 교수는 하는 말이 평양의 낭낭군이 북경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고구리를 뚫고 이사를 가요? 미쳤다고. 여러분들 그때 고구리가 강력했잖아요. 이제 낭낭군을 무너뜨릴 정도라면 어떻게 평양의 낭낭군이 그 고구리를 물리치고 북경으로 미쳤다고 도망가? 내 같으면 남쪽으로 도망가지. 사실 아닙니까? 이걸 역사라고 그래 교치설이라니 그런 개소리 고쳐빠졌고. 참 이게 역사 강의 일에 욕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전부 다 우라통 터지고. 왜냐면 이게 아마추어 수준 이하입니다. 보면 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낭낭군의 그리띠라 해가지고 국보까지 만들어놨는데 낭낭군 아니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닌 걸로. 한나라는 저런 마크를 만든 적이 없어. 어디서 만들었냐? 흉노계열에서 만들었다고 똑같이 비싼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낭낭군 유물이라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배꼽 잡을 일이고 보면요. 그죠?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려고 빈짓 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냐? 이게 가짜로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저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낭낭군의 교역품이다. 교역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역품.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교역품이라고. 한나라 유물이 아닌 걸, 낭낭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 일본에서 뭐냐면 자기들 도보집에 기록 안 한 내용이 요겁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요걸 도록집을 냈는데 요거는 조선 고적도보, 조선 총독부가 이 사진 다 뺐어요. 안 냈어요. 이게 이제 들통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서는 다 도록 만들 때 이것이 평양에 있던 것이 뭐다? 한나라 유물인 것처럼 무덤 쫙 이런 거 쫙 해 넣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무덤에 누워 있는 분이 요걸 가지고 있어요. 요거. 무덤에 누워 있는 분이. 이게 뭔지 알죠? 고조선의 세흥동금이라. 고조선의 세흥동금이 이런 고조선 세계에서 만든 어떤 중심부가 튼튼한 이게 고조선의 청동기입니다. 칼입니다. 창칼. 창하는 거. 전부 다 돼요. 이건 고조선의 마차고 다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고조선 청동기야. 근데 일본에서는 도록에서 요거 뺐어요. 요거. 자기들 만든 도록에서 요 내용을 뺀 거예요. 왜?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 북한이 평양이 낭낭군 식민지였다면 누워있는 사람이 낭낭군의 간부잖아요. 그죠? 그쪽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칼을 차고 있어야 돼? 한나라식 칼을 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조선 칼을 차고 있어? 이제 거짓말이 다 드러난 겁니다. 무덤이 여기 그친 게 아니라 다 봐요. 전부 다 고조선이야. 전부 다 어떻습니까? 무덤의 형식이 어떻다.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 입을 찢어버립시오. 평양의 낭낭군에 보면 고분군이 덜놀 무덤이 어떻고 다 개소리고 자빠졌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면 끝나는데 요걸 이야기 안 해줘요. 그러면서 가야도 뭐냐? 무덤의 형식이 있다고.
그 무덤 행식 떠나서 그 무덤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일본 땅에도 전방 후원무에 그렇게 많은 전방 후에 누가 누워 있었냐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국민들한테 나누고 가서 무덤 행식이 간다. 그걸 외식이고 이 개소리는 놈들 외식이고 외계에서 만든 거라고. 아니 누워 있는 사람은 가야 사람인데 이번에도 토론하는데 그 거짓말 치는 새끼들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무덤 행식만 물고 늘어져.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가야 사람이라는 그 말은 절대로 안 해요. 무덤 왜? 유물이 가야계 유물이라 전부 다. 그런데도 이거는 외계에만 나오는 것이 가야식의 무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장난쳐가지고 지금 합천을 달아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요번에 끝까지 자기들 밀고 간다고 토론회 끝내고 있습니다. 다. 합천 달아두고 되면 되죠. 영원한 앞으로 합천은 영원한 외놈의 심기 땅으로서 전 세계 이제 기록이 되니까 이번에 그렇게 만든 사람들 영원히 이제 역사에 기념을 해줘야지. 이름까지 밝혀줘가지고 어떤 놈이 합천을 일본 서기에 다라국이라고 인정했는지 역사에 영원히 이름 남겨가지고 그 대대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자, 이게 보십시오. 무덤 행식이 뭐 떠나서 누워 있는 사람은 요 칼을 차고 있어요. 요 칼. 여러분들 요 칼이 뭔 칼인지 보여드릴까요? 요 칼이야. 뭐죠? 세형동금이에요. 당군조선의 세형동금. 형태까지 안에 거는 썩어가지고 부패되는데 칼날하고 어떻습니까? 칼집 다 남아있죠. 그죠? 이게 고조선의 세형동금이에요. 요걸 그대로 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일본의 대마도를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대마도 다음에 이끼섬이 나오는데 이끼섬 일기국이라죠. 그 왕이 차고 있는 금 요금이에요. 박물관에 가보면 딱 세형동금을 차고 있어요. 이끼섬에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형동금, 빗발인동금을 구분할 줄을 모르니까 돼요. 날마다 구경만 놀러만 가서 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처먹고 오고 말이지. 그 왕 차고 있는 게 우리나라 세형동금인데 그거 보면 어때? 눈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왜 고조선 청동금을 이쪽에 이 땅을 이게 다스린 왕이 차고 있냐? 이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18번이 나가야 되는데 뭘로 나가요? 가서 몸 좋은 거만 기름 안 좀 뭐 이런 거나 사오고 있어.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보면. 자,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평양에 전부 다 뭡니까? 당군조선 유물이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논문 내가지고 지난 시기 일제 의용 사가들이 봉건 사대주의 사가들의 역사 위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한나라 낙랑군 제평양설이다.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은 평양 일대에서 3,000기에 달하는 낙랑 무덤을 발굴 정리했다. 그래서 나중에 때요. 이 문화는 한식, 한나라식의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물 유적임을 실증해 준다라고 발표해버렸어요. 끝냈죠, 게임. 끝났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뭘로 먹어 살았습니까? 한나라, 한사군, 낙랑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논문 쓰고 다 해놨는데 다 거짓말 돼버렸어. 그러니까 돼요. 그동안 한사군, 낙랑군 주장했던 학자들 지금 말 아무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젊은 학자들이 살짝 논문을 바꿉니다. 뭘로? 평양에 한사군에 한사군 식민지 낙랑이 있었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최근에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고조선계 유물이 대거 발굴되면서 고조선의 자치구역임을 알게 되었다. 요래 개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논문이. 이름 들어가보시 인터넷 들어가보시면 배꼽 찼습니다. 자기들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한사군 낙랑군 가지고 논문 쓴 인간들은 다 숨어버리고 이제 젊은 아들이 그걸 자기들도 그 라인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건 낙랑은 식민지가 아니었고 고조선 사람들의 자치구였다. 이렇게 논문 형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 당군을 없애면서 금기가 나오죠. 법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용어를 못 쓰게 만들었느냐. 배달, 4,000년 역사, 환웅, 무궁화 이런 내용이 책에 들어간 것은 바로 눈에 보이면 전부 다 뭐죠 보면요. 이게 뭡니까 보면. 자, 경성지방법무소에서 뭐죠 보면요. 특히 소녀들이 보는 책에 요 내용이 들어갔다면 바로 그러니까 바로 없애버립니다. 책을. 그게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1928년 경성지방법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때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잊어가기 시작하고 4,000년 역사를 잃어가고 어떻습니까? 환웅이란 말 자체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무궁화도 어떻습니까? 잃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작년입니까? 노 교수 서울대 모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뭘 했느냐? 4,000년 역사라는 이런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낸다고. 그 인간 왜 나와? 나가지고 거짓 하는 거예요. 4,000년 역사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용어래. 옛날 의병들이 만들었대.
그런 인간들이 교수라고 자빠져가 이 보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배달 사천 역사인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지가 우리나라 역사를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금지어로 만든 거예요. 무슨 의병이야. 어?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보면 내가 보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보면 어때요? 어? 자 여러분들 그리고 배달 3일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간판도 다 뜨게 만들고 우리 그때 땅이 만주로 갔다 하면 어때요? 그 책도 압수기예요. 한국의 역사가 만주로 갔다. 그것도 뭐다? 출판 부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반도사관.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고조선도, 고구려 백제도 어떻습니까? 다 뭐다? 어디로 다 잡아넣는다? 한반도 안으로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다? 고조선도 어디로 잡아놨다? 한반도 북부와 고조선이다. 고구려 영토도 뭐냐? 고려 영토도 국경선이다. 한반도 안쪽. 원래는 저 위쪽이잖아요. 압록강도 저 위쪽이 압록강인데 밑으로 끌어당기가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잡아냈죠. 통일신라. 여러분들 통일신라 지도 보면 더 개판이야. 왜? 이 통일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는데 고구려 영토가 안 들어가 있어. 통일신라 영역에. 그게 어떻게 통일신라라?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어요? 통일신라 지도 봐요. 통일신라는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한 게 통일신라인데 우리 국사책에 있는 통일신라는 고구려 영역이 안 들어있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보면? 그게 또 장난친 겁니다. 그것도 조선총독부의 내용이에요. 보면. 그렇게 가르치라고. 자 이렇게 철저하게 난도질당하고 이제 가야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산은 어떻습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완전히 이제 이만가 한사군의 식민지 땅으로 아예 일제는 뭐냐 우리에게 100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왔고 자 그 다음 뭐냐면 남쪽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 볼까요 문은 자 보십시오. 그때 조선총독부는 1920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한국의 가야가 일본 서기의 임나다. 그 임나는 바로 뭐다? 임나 일본부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야 하는 사람들 만나보시죠. 100% 뭐냐? 한국의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합니다. 그 바탕이 뭐냐? 여러분들 1920년 조선총독부 자료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그대로 나옵니다. 교수 요지까지 나오죠. 이렇게 임나 일본부를 가르치고 나쁜 놈은 고구려다. 고구려가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누가 구해줬다? 왜가 우리 일본이 뭐다?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고 백제 신라를 보호해줬다. 요게 그때 역사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한국에 가야 하는 일본 서기의 임나다라는 포인트예요. 자, 요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0년 전에 가르쳤고요. 보면요. 그리고 임나일본 신공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실제 한반도 남쪽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걸 그대로 이제 다 받아들이게 말하죠. 만드는 거. 자, 이렇게 가르치고 강의 요령으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임나와 가라에 대한 국명 이거 보시죠. 임나와 가라가 어떻게 갔느냐? 여러분들 가야 사람들 만나보면 가야 학자들 만나보면 친구들 학자들 있을 겁니다. 만나보면 딱 만나면 입에 발린 게 뭐냐? 임나가 가라라는 증거는 고구려 강개토항 비문에 나오고 진경대사 탑비에 나오고 강수열전에 나오고 다 나오죠. 이게 조선 총독부 100년 전에 교육 지침이야. 요렇게 조선 사람들한테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를 이렇게 가르쳐냈는데 100년 후에 지금의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이 시민들을 앉혀놓고 요걸 가르쳐요. 강개토항에 임나가라 나온다. 뭐다? 강수열전에 임나가라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가 임다다. 조선 총독부에서 교육 지침이었어. 제 유튜브 올리니까 어느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제 말 틀렸다고. 왜? 강개토항 부문에 임나가라 나오고 강수열전에 임나가라 나오지 않느냐. 한국 역사책에도 임나가라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임나가라가 강수가 지금 강수 원래 고향이 여러분들 옆에 뭐죠? 어디죠? 강수 고향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충주예요. 충주. 그죠? 충주 나중에 중원이 되잖아요. 중원 통일신라 되면서 중원이고 그전에는 백제 땅이었습니까? 그다음 고구려 땅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면 원래 알기로는 이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강수가 어때요? 강수가 충주 사람이라. 그러면 뭐냐? 일본 원래 보면 거기 강수열전은 뭐냐? 신은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봐라, 강수가 임나가라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가라다. 요런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어때? 강개토항이 어떻습니까? 왜를 물리치는데 쳐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임나가라 총발선까지 쫓아갔다가 나와요. 끝까지 찾아가지고 임나가라 총발선까지 쫓아갔다고 강개토항 비문에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일본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는 거. 심상수와 국사 내용이에요. 그럼 뭐해 보면요.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강수열전에 임나가라 나온다. 가야가 아니요 가랑이죠 원래. 임나가라가 임나가양이든
강계통 문에 이게 임나 가라든 그러면 뭐냐? 강계통이 어디를 쳐들어갔단 말입니까? 충주 쳐들어갔단 말이잖아. 충주. 그런 역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개수라고 자빠졌어? 어? 시민들한테 나누고 이런 문구 나온다고. 문구가 해석해보래. 그러면 강계통이 임나가라 종바선까지 쫓아갔다는데 그러면 강계통이 왜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쳐들어갔다? 충주를 쳐들어가서 강수 고향 땅 충주.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자들 앞에서 교수님 이거 질문해봐요. 당신이 이리 주장하고 요리 주장하는데 그러면 강계통이 뭡니까? 충주 쳐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봐요. 교수 그 다음부터 절대로 저 인용 안 할 겁니다. 왜? 쪽팔리 가지고 그 양반들은 앞뒤 생각 없이 입에 발린 게 강계통 비문 정경대사 탑비 여기 나온다고. 원문 정경대사 탑비도 원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경대사의 선조가 옛날에 임나의 왕족이었다. 번조상 김유신이가 통일했다 나오는데 어떻게 사기치는지 할까요? 합천에 토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사기치느냐? 정경대사 탑비에 보면 뭐냐? 정경대사 선조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라 나와있다. 원문에 없어 그 내용. 왜 사기쳐? 공부 똑바로 했으면 주도이 다물어야지. 어? 정경대사의 선조가 임나 왕족이었지 언제 김유신이가 임나야? 공부 안 했으면 대가리 숙이고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다 고개 이렇게 그게 맞는 줄 알아. 왜? 교수님이 박사님이 그리 하기 때문에. 죽어도 공부 안 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보면. 왜? 원문 공부 안 했어요. 원문 보면 이런 용어 자체를 오늘 여러분들 스토리 잘 알고 계십시오. 임나가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질문해봐요. 그럼 강계통이 뭐냐? 왜를 쫓아간 게 아니라 충주 쫓아갔냐고 충주를 쳐들어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요걸 가르치면서 바로 임나가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 지명을 뭐다? 이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본서기 지명을 전부 다 뭐 해보면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사학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의 건국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야는 틀림없이 삼국유사 사기에 김수로가 언제요?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나와있죠? 아마 이 김해 김씨 있을 겁니다. 김혜은 씨도 나올 거고 다 서기 42년에 가야 건국되어 있다. 이게 우리나라 가야사의 정식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원에서 토론해놨는데 모 교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입장에서 뭐냐? 교수님한테 직접 뭡니까? 남원이 김문이라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교수님께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건국을 인정합니까? 하니까 끝까지 안 해. 끝까지 김수로왕 가야가 일단 인정도 말 안 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김수로왕 아직 무덤이 발굴 안 됐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아마 시민들이 올바른 정의 그걸 듣고 남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걸 봤는데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열받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마이크 다 잡아 던졌을 겁니다. 잡아 죽이려 했을 거고. 왜? 김수로왕의 가야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왜 가야라는 이름하에 임나를 갖다 붙여? 말 안 되잖아요. 김수로왕 가야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가야사학자야? 일본석 임나사학자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합천은 사돈의 8촌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고 서로 도와준다고 서로 피해 입을까지 싶어서 지금까지도 합천의 시민들이 다 눈치 보고 그냥 갑니다. 우리는 다라의 후손이라고. 그래 가 이제 일본 놈의 후손으로 가는 기지 뭐. 그렇게 그 촌에서 할 말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남원은 시민들이 다들 우리 나가지고 남은 김은 절대로 우리는 안 쓴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안 쓰겠다는 이번에 약속을 했는데 모르죠 보면. 학달을 받아요 더욱더. 자 여기 42년 나오죠. 일본 서기의 임나는 김수로왕이 가야 세우기 전에 한 70년 전에 나옵니다. 다른 나라예요. 다 틀려요. 여기 보시면 지명 우리나라 가야 지명하고 어때요? 일본 서기 지명 다 틀립니다. 임나 지명하고 다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가야는 김수로왕 아니면 이신하 진왕부터 해가 돼요. 자 대가야 금강가야 연대기 언제까지 망했는지까지 다 나와. 근데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언제 망했는지도 없어. 우리나라 다 망했는데 임나 어떻습니까? 금강가야 대가야가 망했는데도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저 뒤에까지 살아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놈도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나가 가야래. 제가 보면 어때요? 저 새끼 일본 서기 한 번도 안 읽어본 놈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놈 일본 서기를 읽어봤다면 정말 절대로 안 할 건데 안 읽어보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가야가 임나라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에 나가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금강가야 532년 망하고 대가야 562년 망하는데 일이 망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요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영호남을 하합시키려고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무슨 짓 했느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 김수로왕 가짜, 허황우는 가짜. 맞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이거 파사섰다. 다 이거 다 가짜다. 그래 구석으로 다 치웁니다. 구석에 다 몰아넣고 치우고요. 신을 딱 집어치고 그때 한길의 기자가 모릅니다. 기자가 흙방울이라든지 파사섰다 전시를 억지 춘향이라고 공격합니다. 한길의 신문 기자 같대요. 여러분들 여기 한길에 주주 있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옛날 한길 아닙니다. 완전히 식민사고였대요. 최고봉에 지금 역사 파트 맡고 있는 인간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래 어떻습니까? 파사스탑을 직접 얻으면 허시 종천에까지 가가지고 빌려온 사람 문화재청입니까? 뭐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절까지 모시고 해가 빌려왔어요. 그 파사스탑을 갖다 놓으니까 요런 인간이 공격을 해요. 왜? 가짜다. 왜 가짜 갖다 붙이느냐? 유사사학 전시를 어떻게 하냐고 한길의 기자가 공격을 하니까 돼요.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구석으로 다 이거 다 치워버립니다. 구석으로 다 치워버려요. 신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김수로왕, 허황우 다 가짜 돼버렸어요. 다 가짜고.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김수로왕 건국사를 물어보면 가야하는 학자들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딴 거 없습니다. 그 양반 딱 만나면 그래요. 교수님, 김수로왕 건국사 인정합니까? 이거부터 딱 질문해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면 어때요? 가이 새끼야. 그래 버려야 돼. 김수로왕 가야 건국사도 인정 안 하는 새끼가 왜 가야사를 와서 들먹여? 그러면 아예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부터 일본석 임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해야지. 왜 김수로왕의 가야를 지가 입에 올려? 부정하는 놈들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국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너 김수로왕 가야 인정해? 안 한다면 가야 새끼야. 이게 가라고. 왜 와서 가야 강의냐고. 일본석이 강의하라고. 이 나가버리면 다 게임 끝나는데 거기 자질구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나라 가야 지명을 싹 빼고 뭡니까? 일본석이 지명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기문 대사, 기문은 남원이고 나라는 합천이고 대사는 하동이고 그래 다 외놈 땅이에요. 외놈 땅 옛날 다 외놈들이 통치하던 지역이라고. 여기에 그런 말이 이제 요거 안 하든 몰라 하는 말이 뭐냐? 아 지명은 맞는데 임나일본부는 폐기되었다. 그런 개소리가 자빠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임나일본부를 정식으로 임나일본부나 용어를 안 쓰지만 어때요?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무슨 임나일본부가 폐기됐어? 응? 거짓말을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아니 무실 거면 가만히 주디 담고 있든지. 그죠? 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돼.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연대기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연대기요. 이거 우리나라 가야사 아니에요. 일본석이 임나사야. 일본서기를 갖다 써놔놓고 우리나라 가야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표를 붙였어요. 국민들이 압니까? 가야도 모르는데 일본서기 더 모르지. 자 이렇게 갖다 난도리 됐다가 결국은 뭐냐?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조선총독부에서 요거 가르친 겁니다. 너희 조선의 남부 역사는 가야는 임나로서 임나일본부 즉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너희 조선이다. 요겁니다. 아까 1920년 심상수학국사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뭐다? 북쪽은 어디?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뭐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는 너희 나라다. 요게 포인트예요. 강수열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요. 거짓말인 게 자기들 뭐 송서가 어떻고 양서가 어떻고 원문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보면요. 이런 거는 제 유튜브에 이어놨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자 1924년에 이 사람들이 심상수학국사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대중화시킨 책입니다. 그 시대 때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한테 뭐냐?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을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 조선 일반사, 조선사 강자라는 책에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게? 자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일본의 영토로 나오죠. 요걸 가르칩니다. 1924년.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 요거는 실현이 됐어요. 북쪽은 진화의 영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합니다. 동북공정의 결론은 요거죠. 북쪽은 진화의 영토였다 이거예요. 끝났죠? 남은 거는 요거 남았습니다. 이제 남쪽은 뭐다? 일본의 영토, 임나일본부. 요거 있다는 게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한테 대중화시킨 내용인데 이제 가야가 이제 임나로서 완전히 이번에 자리 잡아버리면 어때요? 요 역사는 다시 똑같이 어떻습니까?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에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제 말을 못할 겁니다. 왜? 너희 한국 사람들이 임나의 지명을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놨지 않느냐? 당연히 임나 일본부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본이 동북공정처럼 어때요? 말을 한다면 우리나라 가야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북공정에 우리나라 대응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가야는 우리나라 한국 가야는 전부 나오고요. 일본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공들인지 보십시오. 가야가 임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강개토항 비문 조작하기 전부터 1년 전에 어떻습니까? 1882년에 갑자기 임나 일본 군대에서 임나고고 임나맹고라는 책을 써요. 아니 군인들이 나라 지켜야지 왜 역사를 왜 해? 이상하잖아요.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갑자기 임나고고 임나맹고 책을 내 역사책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강개토항 비문을 탁본해가 들어옵니다. 이제 어떤 스토리인지 알죠? 글자 다 빼가 조작해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조작하기 전에 언제부터 요 책부터 쓰고 들어와. 자기들 써버리는 거예요. 쓰고 그러면서 뭐냐? 가야는 임나라고 만들어냅니다. 글자 보시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원래 탁보면 다 뭔지 글자도 모르잖아요. 갈수록 선명해져. 이게 탁본입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새로 쓰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를 만드는 작업을 이런 글자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또 다른 글자는 다 일본에 관련된 지금 그런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다 지워졌는데 임나가라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지워져.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강개토항 비문이나 아까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임나가라라고. 자 메이지 때 어떻습니까? 이런 양반들 나서가지고 계속 임나고 가야고 임나 강했고 가라 강했고 계속 써줘. 임나 이만인시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양반은 뭐냐? 아예 임나는 가야라고 아예 강조하면서 뭐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왜? 가야 땅이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조선을 먹었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들이 1907년 보면 어때요? 가야를 빼고 뭘 잡아놨죠? 임나를 빼놨죠.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 가야 하는 사람들 이거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옛날부터 가야가 임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장난을 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를 완전히 임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라도 경상도를 완전히 외놈의 땅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보면요. 특히 이제 아이카이 부산오신 옛날 어디입니까? 명성황후 기름부가 불태운 놈. 이놈이 이거 보면 어때요? 대구는 우리나라 어디다 다 나오잖아요.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갖다 붙이잖아요. 이 양반이. 이게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대로 이 양반 추종하는 거예요. 저 양반의 라인을. 이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인 놈을 어떻습니까? 역사학계 영웅이라고 받들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가지고 다 택순 탁순 다라 대구 이런 쪽에가 다 어떻습니까? 갖다 붙여버리죠. 그 다음에 쏟아서 끼치 나가 어떻습니까? 쏟아서 끼치 나가죠. 또 뭐지 보면요. 삼국사기 이런 거 보지 마라. 다 가짜다. 다 가짜고 어디에? 자기들 일본 서기 보라는 식으로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쏟아서 자, 이 나오죠. 여기 그 다음 뭡니까 보면 최근에까지 우리나라 한국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양반 다나카 도시야키. 이 양반 우럭 12곡이라는 이런 논문이 있고 일본에도 제가 책을 다 검색해 봤는데 이 양반 주장대로 지금 가야사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가야사가 합천이 다르다. 이 양반 주장이 그대로 갑니다. 합천이 다르다. 다 이대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 양반에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 양반 관련된 인물 평전과 책까지 나와. 책이 출판사 말 안 하겠습니다. 쪽팔릴까 싶어서 그 출판사. 이 양반이 아주 가야사의 위대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나라 책까지 나왔다니까. 근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합천, 고령, 사천, 하동, 고성, 남원 다 나오죠. 전부 다 돼요. 일본 서기 지명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우럭 12곡을 가지고. 이게 다 일본 서기 이제 지명을 다라다, 하기문이다, 뭐 쭉 나오죠 보면요. 거열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웃기는 이야기고 보면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공식 지도집에서는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들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보면 남원은 기문, 합천은 다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역사 지도 가지고 글을 계속 온라인 글을 씁니다. 그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 저 지명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분군을 등재를 한다. 이렇게 이번에 주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일본의 서기 내용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정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보면요. 왜? 한국에 의해서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국 옆에 있는 나라야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제 역사에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합천과 남원이 두 개 가야 고분군이 일본 서기 지명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나머지는 어때요? 그대로 가야 지비를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걱정이 뭐냐? 이
지명이 다라 기문이 바뀌면 이쪽 지명도 다 이제 일본서기 지명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다 바뀝니다. 박물관 하면 전부 다 먼저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쪽 대가야는 일본서기의 뭐다, 금강가야는 일본서기 뭐다. 박물관은 벌써 다 이야기 다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싹 다 지워버리고 일본서기로 싹 다 바꾸면 끝납니다. 게임이. 자, 일본은 어때요? 그냥 공식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남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쟁한 걸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원에 이게 고분군이에요. 이게 산 요리 2개가 요리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 고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분군이 나무 이만한 게 지금도 고분군에 있어. 가보면 어때요? 밖에서 저 멀리서 보면 고분군이 모르는데 가보면 어때요? 무덤은 일이 돼 있는데 위에 나무가 계속 이게 뭐냐? 도굴은 됐는데 무덤 형태는 일본 사람들이 안 건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대로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원된 게 요겁니다. 이쪽 산에 가보면 또 큰 게 몇 개 있고 이쪽에 넘어가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그러느냐, 무덤 좋잖아요. 이거 싹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뭐다 감자를 심었어. 감자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났어. 응? 그래 88 고속도로 내면서 또 많은 고분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리고요. 자, 이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원을 뭐냐? 남원이 김은국인데 김은국이라 부르는데 이 주장은 뭐다? 저페니스 히스토리 니혼쇼기에서 일본 서기에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남원이 김은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일본 서기에 있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하기라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리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지금 이게 통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얼마만큼 나라가 썩은 막 문드러지면 어떻습니까? 역사 의식이 없으면 저런 짓거리 하는데도 놔두냐 말이죠. 어? 자, 이렇게 있고 그게 일본 교과서에는 자 가야는 임나라고 하여 임나 일본부를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교육 내용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교육을 하는데 대한사랑이 하는 건 요겁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줍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면 행사문화에 방해하고 합천도 요번에 하려고 하니까 돼요. 군청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군간민이 뭉쳐가지고 이런 강의를 못하게끔 지금 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참 그게 참 이런 현실까지 벌어지는 게 너무 참 현실적인 문제고 대한사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 알려가지고 이 남은 기문을 요번에 막았죠. 보면요. 일단은 마지막 매듭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남은 시민들이 이제 단체를 조직하고요. 남은 시청 앞에서 이제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제 남은이 기문국이라는 거. 일본 서기에 원래 일본 서기 기문은 뭐냐면 외왕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럼 뭐냐? 남원은 원래 외왕이 통치하던 식민지 땅이었어요. 일본 서기 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뭐냐? 아 임나일본문은 없어졌다, 없다 이런 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남원은 기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어? 그래서 남원 시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기문이 원래 남원의 옛날 이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일본 서기 지명인 줄 알고 다 꼭지 돌아버린 겁니다. 다 나서가지고 전부 다 밤 낮에도 어떻습니까? 광고 차량 돌려가지고 이제 기문이 아니라는 걸 다 기문으로 인정했던 분들이 어때요? 기문을 알고 있던 분들이 실체를 알고 나는데 전부 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밤에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작업, 남은 시를 계속 그때 바깥까지 돌면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하고 전부 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도 어떻습니까? 나서가지고 시민들은 나서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이런 운동을 합니다. 돈 나옵니까? 뭐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남원은 옛날에 어딘지 아시죠? 정유재 아닙니까? 일본 쳐들어가지고 외놈이 쳐들어가지고 남원성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남원 그러면서 코를 베어갔습니다.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원 분들은 어때요? 왜만 생각하면 치를 뜨는 동네예요. 왜 남원을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보면 10,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외놈들이 와가지고 그 정신을 만인 정신이라는데 이분들이 그 인 가지고 이를 들고 일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더 당하면 안 된다고.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목요 집회해가지고 전국에서 또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가야가 이번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활동하고 보면요. 자 시민들이 뭉치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진실을 알면 움직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돼.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났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어때요?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뭐냐? 이 기문을 이제 안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에서 기문을 빼야 되는데 그걸 쓴다면 어때요? 문화재청은 영원한 제 대한민국의 매국 단체로서 낙인 찍힐 겁니다.
왜? 남은 시민들이 원치 않은데 남은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에서 학문으로 남은이 기문이라 유네스코 등재한다면 돼. 그건 외놈의 집단이지 문화재청 아니잖아요. 국익을 해하는 놈들이지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저렇게 침묵시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직접 현지 고문관 현지까지 와가지고 이야기 듣고 국무총리한테 뭡니까 보면 남은 기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 질문했고 보면요. 자, 그 문화재청 대전의 문화재청 앞에까지 남은 시민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항의한 집회입니다. 자, 문화재청 간부들이 와가지고 남은 시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면 받아주겠다 이리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말을 또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회 절대로 우리하고 토론회 안 한다고 했는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자꾸 터지니까 어때요? 남원시 합천군에서 토론회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역이용해요. 인간들이. 합천은 뭐냐면 우리는 저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은 달하다. 열이 나가고 이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잡배들 하는 놈들 하는 거. 근데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실제 남원에서 직접 토론을 했는데 이때 남원 시민들이 많이 왔어요. 막는 것까지 이제 뚫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냥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아작이. 남원이 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안 나버렸어요. 토론회 오신 분들도 너무 지식이 너무 딸리고 모르고 이상한 주장해버리고 하니까 시민들이 쌍욕하고 보면 나중에 들어오게 나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시장하고 어떻습니까? 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차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과정인데 보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냐면 11월 12일 날 시장님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 대표가 가서 받아온 것이 뭐냐면 남은 시장님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남은 시민들의 의지를 따라서 기문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받아왔는데 문제는 봐야 됩니다. 과연 말을 지킬지. 자, 이까지는 지금 이번에 시민운동이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안 움직이면 어때요? 절대로 역사학자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역사 강복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들께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들 청춘 젊음을 다 바쳤을까?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왜 자기의 삶을 죽어가면서까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다 머리 비었습니까? 이 양반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니겠죠. 투철한 뭔가 역사의식을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운동하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살다 가셨는데 자, 여러분들 3.1절 선언문 우리나라 뭐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역사를 선언했어요. 뭐가 나오느냐? 당군신화, 이만조선, 한사군 다 개소리다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선언한 우리 역사는 뭐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거치고 삼국 거치고 고려 거치고 대한민국까지 어떻습니까?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왜 이만을 가르치고 한사군을 가르치냐 말이지. 이만과 한사군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시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만 조선 한사군 없어요. 머릿속에. 우리는 이 역사 가지고 국가 주권하고 인격까지 다 본전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광복 후에 이만 조선 잡아였어? 어떤 새끼가 한사군을 누가 잡아였냐 말이지. 그죠?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판해야 됩니다. 역사 법정 열어가지고 어떤 놈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76년간을 가르쳐가지고 동북공정 누가 당하게 만들었느냐. 그걸 책임을 물어야 돼 보면. 단체가 있다면 해산을 시켜버려야 되고 해체를 시켜야 되고 그죠? 옛날로 말한다면 구족을 매려야 되지 보면 진짜 쌍욕이지만 그죠? 왜 나라 역사를 다 말아먹어버렸잖아요 보면. 동북공정까지 당하게 만들었는데 그 죄를 그냥 덮어요. 이제는 이제 남북까지 가야사까지 지금 뺏길 수 있는 상까지 가버리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홍익인간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뭘 했느냐 이거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될 게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이화세계 나오죠 보면요. 이화세계 쭉 나오면서 이거는 뭐냐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다라고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히 보존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다?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계 세상을 이치로서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는 건데 이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아무 불평 부담 없이 어떻습니까?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이치인데 이걸 가지고 궁극 강령에 잡아넣는데 최근에 국회의원 17명이 뭉쳐가지고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를 했어요. 보면 그게 국회의원이야? 어? 근데 그걸 국회의원으로 뽑은 그쪽 사람들은 또 뭐고 보면 지금도 어때요? 그 양반들 지금 국회의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수할까요 보면요? 이 역사 정신을 안 배우고 역사 공부 없는 그런 인간들 뽑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어? 우리나라 역사의 시발점을 기준을 쫓아낸 위만 도둑놈 새끼 위만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으로 위만 조선 가르치니까 다 자리 졸아놓으면 도둑질하다 다 나가요. 도둑질하다가 왜? 위만이 도둑놈인 게 밑에 있는 놈 다 도둑놈이지 역사에. 어? 이렇게 역사의 정통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위만 조선 하면서 지금 이 꼬라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시정부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사관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배달 정확하게 가르쳤죠 보면요. 우리 민족의 배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구 선생이라든지 당국대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산원 장도빈 선생 이런 양반들 다 이때 나오는 건데 전부 다 당군대 와요. 당군의 아들 부르가 있었다. 여러 아들 부르태자 부여 다 당군의 아들 몇 명인지 동광지 안창호 선생의 동광지까지 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군이 곰과 마늘 쑥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여는 누구고 부르는 누구라? 어? 이 양반들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걸 부정해 이제? 당국대도 당군의 대학이라고 세워놨는데 당국대에 있는 인간들이 당군을 부정하는 그런 대학이 돼버렸어요. 이름 빼야 돼 한사군대로. 당군을 부정한다면 한사군대로 바꿔야지 왜 당국대야? 어? 만든 신분이 어때요? 당국대 해가지고 당군의 대학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지들이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당군 없애. 어? 그런 이름 쓴다면 빨리 바꿔버려야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1949년 10월 5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에 대해서 크리스찬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이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들 나와요. 아, 요즘 크리스찬 타임스 할 말. 아, 당군 우상 아닙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빈질돼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어떤 자료까지 보여드렸냐. 대일항쟁기 때 직접 얻었습니까? 독립운동하던 그 독립운동 크리스찬들이 3.1운동 선언서처럼 그 쓴 걸 보여드렸어요. 그게 뭐가 나온지 압니까? 자기가 종교를 어떤 걸 믿던 거 같을 때 제일 앞에가 뭐냐? 나는 당군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야. 근데 지금 거꾸로 번지수가 바뀌어버렸어. 당군은 목 치면서 때 나는 크리스찬이래.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입니다. 아시죠? 이 양반이 뭘 했습니까? 4,000년 전에 나라를 세워서 뭡니까? 요임금으로 백립한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상 뭡니까? 역사상 증명이다. 당군에 대해서 해놨잖아요. 독립운동했던 그 시절에 크리스찬들은 당군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나라 찾아놓으니까 왜 부정해? 어? 우상이라고 말이지. 그래 놓으니까 동북공정 당한 겁니다. 어? 역사와 종교는 어때? 그런 식으로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떻습니까? 4,000년 전에 당군 인정했잖아. 근데 왜 바꿔? 아니라고. 어? 이때는 개천지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어디에? 마리산에 가서 제천 올리는 게 제사 올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도 그래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가. 인간들이. 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국부잖아요. 국부면 자기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버지면 어때요? 기독교라든 마음에서든 불교라든 자기는 포용을 해야 돼. 대통령이라면 그 포용할 정신도 없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는 어느 종교 믿는다고 많이 개천지를 안 간다. 그런 개새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지. 그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가지 1000가지 종교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버지야. 그 사람들 다 끌어당겨야 돼. 그죠? 가서 다 참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오늘 강의 들어보신 것 어때요? 역사관이 똑바로 안 잡혀가지고 조선 총독부 역사를 배워가지고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앞으로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 저는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많은 분들 다 이시영 선생까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역사의 독립운동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당군이 있습니다. 당군 아들이 몇 분인지까지 다 알았어.
앞으로 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또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인데 아마 저 TV 내보내가지고 당군 할아버지 아들 몇 명인지 이름까지 대오게 하면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 알면 대통령 시켜주고 알면 어때요? 빼야 돼 둘 다.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 상식이 없다면 어때요?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국가에 대해서 역사관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보면 당군이 누군지를. 자, 여러분들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화도 전등사가 보면 당군의 아들 부속길 부역길 당군 아들 이름이 간판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해 계시는 분들 남해 부소함 있잖아요. 당군의 아들 부소. 근데 남해에서는 당군의 아들 부소면 돈이 안 된 게는 뭘로 해놨느냐? 진시황 아들 부소네. 진시황 아들 부소가 여기까지 유배를 왔대. 아, 미쳤나 진시황이 경상도 말로 미쳤나 주가부지가. 응? 아무리 제 아들이 나쁘더라도 어떻게 적군의 땅 고조선 땅 저 남해 땅에 제 아들을 유배를 시켜 죽으라는 기지. 그걸 맞다고 여기다 이 부소가 진시황 아들 부소가 여기까지 유배를 왔다고 이게 그래서 뭐냐? 이게 장생의 길이라고 영생불사의 길이라고. 배꼽 않습니다. 남해 계신 분들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발 그 간판 좀 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시황 아들 부소가 왔다면 진짜 코미디입니다. 왜? 고조선 시대에 제 아들을 아무리 나쁘더라도 적군의 땅 고조선 땅에 누가 유배를 보냅니까? 진시황이 그만큼 정신 나가지도 안 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돈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역사는 끌어들이면 안 되고. 자, 우리 역사의 밝은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봤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유관순 누나 다 고문당하다가 진짜 얻어맞고 해가지고 진짜 담담한 모습으로 사진 찍은 게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희생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이분들이 잡아놓은 역사관을 왜 안 가르치냐 말이죠. 그러면서 실정사기라는 이름하에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금 동북공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의 역사 침탈과 더불어 미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이냐, 요걸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한번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한번 담담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격렬하더라도 하도 현장에 뛰다 보면 이제 일이 나옵니다. 보면 남은 게 독밖에 안 나와요. 독밖에. 좋은 말 했다가는 정신도 안 차리니까 그냥 독 있는 가지고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말 뜻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나서셔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역사의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음성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